안녕하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오늘은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진주 사천공항까지 대한민국의 12번째 항공사이자 국내에서 보기 힘든 터보프롭 항공기를 운영하는 섬에어 XU2597편 탑승기를 공유해 드릴게요. 26년 3월 새롭게 운항을 시작한 섬에어. 섬에어는 도시와 섬, 그리고 육지를 연결하는 지역 항공사로 기존 항공사들이 취항하기 어려웠던 중소형 공항을 중심으로 노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들처럼 제트 여객기가 아닌 프랑스 ATR사의 ATR-72-600 터보프롭 항공기를 운영한다는 점인데요. 국내에서는 과거 하이에어가 같은 기종을 운항하였지만 하이에어 파산 이후 터보프롭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가 없었습니다. 섬에어 덕분에 터보프롭 여객기가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네요. 현재는 김포 사천 노선을 하루 4회 운항하고 있으며 앞으로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노선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섬에어가 새로운 이동 선택지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럼 섬에어의 ATR-72는 어떤 탑승 경험을 보여주었을지, 국내에서는 거의 사라졌던 터보프롭 여객기 과연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탑승해 보시죠. 오늘은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섬에어는 오른쪽 끝 87에서 88번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카운터 쪽으로 가보면 탑승 수속은 항공기 출발 30분 전 마감이라는 안내문이 보입니다. 프롭기 특성상 리모트 게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오버헤드 핀 크기가 다른 기종보다 작아 기내 반입 수화물 제한 안내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섬에어는 웹 체크인도 가능한데요. 취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모바일 체크인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탑승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김포공항은 바이오 인증 탑승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이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어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바이오 인증 한번 등록해두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바로 옆에서 등록도 가능하니 시간 있으시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거의 3분 만에 탑승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섬에어의 탑승 게이트는 13번 게이트.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오면 바로 앞이라 동선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13번 게이트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리모트 게이트인데 다른 후기들을 보니 섬에어는 대부분 이 게이트를 고정으로 이용하는 것 같네요. 그럼 탑승 전 잠시 비행기 구경부터 해볼까요? 대한항공 A321, A330, 보잉 737 항공기들이 주기되어 있고 김포공항에는 아직 구도색 대한항공 항공기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푸시백하는 대한항공 A330도 보고 여러 항공사들의 다양한 도색을 보고 있으니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집니다. 비행기를 구경하고 있으니 오늘 탑승할 섬에어 ATR-72-600이 사천에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섬에어는 ATR-72를 올해 3대 그리고 27년부터 순차적으로 8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인데요. 다만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2호기 도입이 계속 지연되면서 현재는 호텔 리마 5264 한 대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막 도착하는 걸 보니 오늘 항공편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약 15분 정도 지연되었고 이제 탑승이 시작됩니다. 13번 게이트는 한층 아래로 내려가 버스를 타는 구조입니다. 버스를 타고 국제선 계류장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프롭기들이 모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선에서 국제선 계류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처음이라 이런 풍경도 꽤 신기하더라고요. 주황색,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항공기들이 모여있으니 보기만 해도 알록달록합니다. 엔진까지 탈거된 제주항공 화물기도 지나가네요. 이 친구는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는 사이 오늘 탑승할 섬에어 ATR-72-600 앞에 도착했습니다. 국내에서 터보프롭 항공기를 보는 건 정말 귀한 일이죠. 섬이 많은 일본에서는 지금도 다양한 노선의 터보프롭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쉽게 보기는 어려운 기종입니다. 저는 예전에 크로아티아 항공 국내선에서 bombardier Q400을 타본 적이 있는데 ATR-72는 이번이 처음 탑승이라 더욱 기대됩니다. 앞쪽 칵핏은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 같이 인상적인 모습이네요. 꼬리 날개에는 섬에어 심볼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심볼은 유격 프로펠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주변의 섬에어 차량과 장비들도 같은 색상으로 통일감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뒷문을 통해 탑승해 볼게요. ATR-72라는 이름답게 최대 72명이 탑승 가능한 항공기로 2-2 배열의 이코노미 단일 클래스입니다. 공지대로 오버헤드비는 확실히 작은 편이네요. 탑승 인원도 많지 않고 출입문도 하나라 출발 준비도 정말 빠르게 끝났습니다. 사천까지 가는 섬에어 이후 고출편에 탑승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천까지 예정된 비행 시간은 55분이며 양승민 기장을 비롯한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며 항공기 푸시백을 완료했고 잠시 후 프로펠러가 회전하기 시작하며 출발 준비를 마칩니다. 지상 조업사분들의 인사를 받으며 일본항공, 피치항공, 엘바항공 등을 지나 택싱을 시작합니다. 다시 국내선 활주로 방향으로 이동해야 해서 택싱 시간은 조금 긴 편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좌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좌석에 앉아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좌석 간격은 29인치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다리를 꼬기에는 조금 좁은 편이네요. 창가 좌석은 받침대가 중간에 걸쳐 있어서 가방을 놓기에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비행기는 국내선 청사를 지나 유도로 끝단으로 가고 이제 활주로 끝으로 이동해 정렬을 마쳤습니다. 그럼 김포국제공항 이륙 장면 함께 보시죠. 프롭기의 유격 프로펠러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프로펠러가 가까워서 꽤 신기한 느낌이 드네요. 순항고도까지 오르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또 제트 여객기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창밖 풍경을 감상하기에는 정말 좋더라고요. 저처럼 비행하면서 바깥 지형 구경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딱 알맞은 항공인 것 같습니다. 구름을 뚫고 순항고도에 도착했고 안성 부근에서 안전벨트 사인이 꺼집니다. 그러면 기내를 한번 둘러볼까요? 승무원 호출 버튼과 조명 패널은 새 항공기라는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창문 덮개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차양막 같은 재질이고요. 테이블도 펼쳐보면 아담하고 귀여운 크기입니다. 현재는 기내 판매를 하지 않지만 나중에 국제선도 취항하게 된다면 간단한 먹거리라도 판매하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앞 좌석에는 책과 위생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책을 비치해 둔 건 조금 특이한데 실제로 읽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 같네요. 일본의 한 섬에서 벤처 창업을 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생봉투도 섬웨어 컬러에 맞게 제작되어 있고 뒤쪽 갤리에도 섬웨어 로고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 비행기 느낌이 물씬 나는데 국내 항공사 가운데
새 ATR 항공기를 도입한 곳은 섬에어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동체 맨 뒤에 있는 화장실도 다녀보았는데 정말 아담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항공기답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네요. 비행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내 분위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평일 저녁 비행이었는데도 탑승률은 약 80% 정도였습니다. 특히 사천 지역 카이 출장객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네요. 신기한 건 일반 여객기와 달리 뒷문으로 탑승하다 보니 뒤쪽 좌석부터 먼저 채워지더라고요. 저는 앞쪽 창가 좌석을 선택했는데 다행히 옆자리는 비어갔습니다. 좌석 리클라이닝은 이 정도까지 됩니다. 참고로 맨 뒤 좌석은 리클라이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으니 기장님의 PA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저희 섬에어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기장, 사무장과 함께 승객 여러분을 목적지인 사천공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고도 4,000m, 시속 550km 속도로 안전하게 순항 중에 있으며 목적지인 사천공항까지는 이륙으로부터 약 1시간이 소요되어 저녁 7시 15분경 착륙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천공항의 날씨는 맑으며 기온은 영상 29도씨입니다. 항로상 기상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보되어 있으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비행기가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시속 약 550km,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인 것 같습니다. 프로펠러의 소음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륙할 때는 조금은 크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순항 중에는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착용해도 풍절음 같은 게 어느 정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프로펠러 바로 옆보다는 앞쪽이나 뒤쪽 좌석을 추천드립니다. 흔들림도 체감상 제트 여객기보다는 약간 더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기체 구경하느라 세이프티 카드 인증도 못했네요. 섬에어 ATR 72-600입니다. 세이프티 카드에 섬에어 로고도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어느새 우리 비행기는 구름 아래로 내려왔고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으니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켜집니다. 창녕 부근에 들어오자 착륙 준비 방송이 나옵니다. 손님 여러분, 이 비행기는 잠시 후 도착할 예정입니다. 점점 지면과 가까워지고 사천공항은 군공항이라 사진 촬영이 제한되어 있어 착륙 장면은 여기까지만 담아보았습니다. 이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군산공항으로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니 손님 여러분께서는 모든 착륙 덕기를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착륙 후에는 창문을 닫아달라는 안내 방송도 나오네요. 게이트에 주기하며 오늘 비행을 마무리합니다. 하기할 때는 물건을 잘 챙기라는 내용을 노래로 만든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이 노래가 은근히 중독성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하기해 보겠습니다. 한껏 즐기셨나요? 생생하고 멋진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오늘은 도시와 섬 그리고 육지를 연결하는 지역 항공사 섬에어를 타고 사천까지 다녀온 후기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프로펠러 항공기라고 하면 소음이나 흔들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막상 탑승해보니 생각보다 큰 불편함은 없었고 오히려 탑승 인원이 적고 출입문도 하나뿐이라 출발 준비가 빠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김포 사천 노선은 제가 예매했을 당시에는 3만원대 특가였지만 현재는 유류 할정료 등이 반영되면서 편도 약 10만원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출장 수요 외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인지 다음 노선으로는 출장 수요가 많은 김포 울산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울릉공항과 흑산공항, 백령공항 등이 개항하게 된다면 국내 항공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근시일 내에 섬해를 타고 대마도까지 다녀오는 날도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다른 탑승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동그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